이슈토크입니다. 지역의 수산업은 어업 생산량 감소, 어업 종사자의 노령화는 물론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취임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을 거고 또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국립수산과학원의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완현입니다. 돌이켜보니까 1년 전 이맘때쯤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임하자마자 당시 창궐했던 적조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들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잘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에 따른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만이 비로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수산과학원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우리 수산과학이 가져야 될 미션이라든지 전략 그리고 슬로건 등을 새롭게 좀 정립을 했습니다. 네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 연구를 통한 수산 정책 지원 그 현장 기술 보급이라는 그런 미션 아래에서 네. 크게 4가지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져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수산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현안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적조나 해파리 등 그 유해 생물에 대한 예찰 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대왕 범발이라는 어종이나 전복 등 그 고수온에 좀 취약한 그런 어종들을 고수온에 적합할 그런 양식 품종으로 그 개발을 또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봄철 되면 그 폐류 조개를 생산하는 폐류 생산 해역에 위생 관리와 그 폐류 독성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 관리 체계도 상당히 강화를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금 감소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그런 연구들도 했고, 특히 양식 산업에서 필요한 고품질 그 맞춤형 고품질 배합 사료 개발도 네. 하는 등 그런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그 전략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서 수산자원 평가 및 예측 능력을 향상을 시켰고,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거물이라든지 그 통발 등의 그 어구를 네네. 생분해성 어구로 바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그런 어구로 성능이나 그 품질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중요한 수산 생명 자원의 그 유전자 그 가위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생명공학적인 기술과 그리고 이제 천연 항생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을 들자면 미래를 대비한 수산 기술 혁신으로서 지금 해상에 이어서 육상에도 스마트 양식을 그 기술을 개발했고, 네. 관련 모델도 지금 아울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우리 양식업의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한 킹럽치, 킹전복 이러한 우수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그 산업화를 위한 기반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그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이라든지 네. 또 안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산업화를 위한 연구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만 머물 게 아니라 국제화 및 그 산업화 부분도 우리 가자는 게 우리의 전략으로서, 네. 사실 지금 현 정부의 그 국정 과제 중에 신남방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일환으로 특히 그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산림청과 함께 베트남 맹그로브 숲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양식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하에 지금 ODA 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10월 16일에 베트남의 우리 현지 조사팀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미 가서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크게 네 가지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과학 기술 혁신을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국제적인 글로벌 연구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책임 운영기관 평가에서 네. 최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래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항상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우리 수산과학원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어업인들 덕분으로 첫 번째 요인을 꼽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오늘의 이 영광이기까지 그 열정과 헌신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어업 현장의 그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한다든지 또한 우리나라 수산과학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준 우리 직원들의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기술 개발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야말로 책임 운영기관 최우수 성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을 들자면 최근에 화두인 그 서비스 혁신을 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로 창출될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저의 서비스 혁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노력들이 결국 이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네. 뭐 이러한 부분을 일례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들자면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영어 약자가 NIFS NIPS입니다. 네.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마지막 자가 S인데 그건 실제로 사이언스입니다만은 네. 과학이라고 쓰고 서비스로 읽자라는 게 이제 제 모토고 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께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 거기에 모든 뜻이 녹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연구 성과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업 현장이나 정책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 무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우리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서 어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그 여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더해질 때만이 진정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최우수 기관이라는 그런 성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또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을 또 강조해 오시고 계십니다. 네. 현재 좀 어느 정도까지 개발 진행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적용이 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 우리 수산업을 전통적인 사양 산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수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을 하면 미래 대비 성장 산업으로 그렇게 지금 보는데요. 네.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18년부터 미래수산업의 그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질풍처럼 번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양식 기술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좀 들자면 2018년에는 처음으로 해상 가두리 하동에 있는 숭어 양식장에 네네. 해상 가두리 시설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어서 작년에는 육상에 네. 스마트 양식 기술을 만드는 그 기술을 지금 현재 해서 사육 환경을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사료 공급을 자동화시켜서 공급하는 로봇을 위해서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바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먼 곳에 떨어진 곳에 직접적으로 양식 시스템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찰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육상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기반의 그 양식장 관리 로봇을 지금 현재 개발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 관리 로봇이 개발이 되면 로봇 자체가 스스로 사료도 공급하고 또한 음성으로 직접 우리 어민들께 사용 환경을 정보도 제공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기능들은 이미 탑재가 돼 있고 지금 이제 현장 적용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까지는 사물 인터넷 우리 IoT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그때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사육 환경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그 양식 생물의 그 AI 인공지능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 변화와 시스템 고장 등을 스스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정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네. 이제는 수산업에서도 그냥 예. 접목되고 그렇습니다. 실생활이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빨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제1회 국립수산과학원 기술 설명회도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 같은 네. 것도 소개하는 자리도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뭐 그때 조금 소위 말하는 히트를 좀 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보면 해양수산 바이오라든지 양식, 수산공학, 수산식품 네. 그리고 이제 수산 생물 방역 등 해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0건 이상 네. 특허가 지금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래 개발되어 있는 특허 기술이 현장에 이전되거나 산업화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빈약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건 심각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우리가 개발되어 있던 우수한 기술들이 수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산업 현장에 바로 사용돼야만이 구슬이 스마리라도 끼어야 보배가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처음으로 기술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날 그 기술회 때 우수 기술을 우리가 대략 한 6가지 정도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 상당히 그 업계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좋아하려고도 해도 그 비린내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생선 비린내 제거하는 그 기술을 특허를 낸 기술을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우리 돌돔이나 이런 어떤 어류에서 이 항균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대장암 이렇게 하는 그거는 곧 아마 연내에 지금 특허가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화장품 개그는 만드는 기술은 지금 특허가 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양식에 필요한 최적의 뭐 고효율 배합 사료라든지 또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공급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제 시민들이 즐겨 먹는 우럭 조피벌락이죠. 네네. 그 우럭에 기생하는 그 기생충 구제 물질 개발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 코로나19 그 자동 진단 키트처럼 우리 양식 의료의 질병은 네네. 20분 내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어허. 그런 키트도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 기술 설명회는 이러한 6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현장에서는 식품회사라든지 사료회사, 백신회사 등 그 많은 다수의 그 1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기술 이전도 많이 희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아마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나름 이제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12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금 기술 설명회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네네. 제2차 기술 설명회는 우리 수산 식품 바이오 기술 설명회가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언택트 식품으로서 수산물 가정 간편식 다시 말해서 HMR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가정 간편식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현재 개발되는 기술을 설명을 할 예정인데 오늘 보시고 많은 우리 그 업계에서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업계에서 또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게 또 개발이 될 수도 네네.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좀 자주 벌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 계획 중인 뭐 사업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우리 수산업은
의가 인구의 그 감소화나 또 노령화 등 또 더불어서 의약량이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네네. 또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양식 생물의 생물들의 반복적인 대량 폐사 등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뛰어넘어서 소비 절벽까지 지금 그렇죠. 봉착하게 되는 전반적인 수산업 전반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저희들은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네. 차라리 이 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수산업 타개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야 될 사업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수산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 사행 산업이 아닌 미래를 여는 선도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 수산업 전략을 더욱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양식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더불어서 감소하는 우리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어업자원 관리라든지 또 이 질병, 양식 어종의 질병을 막기 위한 스마트 피시 케어 시스템 개발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바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만든 사업화 지원팀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돼 있는 우수 기술의 그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그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해서 네. 수산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적응 기술의 그 개발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예측 기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수산재해에 대한 예측 정보를 즉각 생산을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산 피해 최소화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또한 동시에 그 지금 향후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 그 기술이 접목된 양식 그 품종 개발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안전한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이야말로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 공간인 어장 환경 관리 기술도 네네.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 2017년 비준된 이후에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산 생명 자원의 그 고부가치 활용을 위해서도 좀 더 고차적인 연구도 더욱더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내년이면 1921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일제시대이긴 합니다만 1921년 5월 7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데 사실은 이 일제시대 때 우리 어쩌면 자원 침탈을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주년 의미가 사실은 일부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근현대 수산과학 연구는 어쨌든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수산과학은 상당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산업이 워낙 지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과학원의 모든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역량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수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는 그 발굴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수산업을 미래 발전 성장 잠재 가능한 그런 산업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하겠다는 그 다짐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